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3월 28일 일요일입니다. 테슬라 주가 지난주 마지막에 잘 가고 있었는데 중국발 리스크 새롭게 부상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테슬라한테 부정적으로 다가왔고요. 상승장에서는 이런 중국발 리스크는 흘려들을 얘기지만 하락장에서는 작은 이벤트 하나하나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인플레이션 온다고 파월 옐런 정치가들이 겁을 주니까 아직도 시작 안 했는데 주가 매도하고, 이번에는 미중 갈등 이야기 나오니까 또 주가 하락하는 거고요. 미중 갈등은 이미 트럼프 정부 초기 때부터 계속해서 미국 공매도 세력들이 사골 우리듯이 우려내서 이제는 국물도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락장에서 개미들 겁주는 것이 정말 월가가 왜 월드 클래스인지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글로벌 자금이 한 방에 모이는 파급력도 강하지만 헤지펀드들, 개인 투자자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투자 경력이 짧으면 이번 같은 하락장에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 주식에 입문하셨고 주식으로 돈을 벌어보겠다 하시면 이번 같은 장은 정말 피해서는 안 됩니다. 딱 정면으로 맞닥뜨리겠다 해야 되는 거고요. 대출, 연끌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손실을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하셨다면 중경투TV에서 왜 주가 하락하고 상승하는지 제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뉴스의 겉모습 이런 것보다 팩트, 이 뉴스가 일부러 헤지펀드들이 만들어낸 뉴스다, 가짜 뉴스, 그럴듯한 뉴스다, 이런 것을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정말 발생할 리스크라서 주가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처럼 감염돼서 실질적으로 시장이 급변하는 시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테슬라 주가 떨어뜨린 미중 갈등은 전형적인 개미들 겁줘서 공매도 세력들이 수익 보는 구간이었고요. 미중 갈등으로 주가 빠진 기업들을 보면 이항 27% 빠졌는데 이전에 공매도 리포츠로 신뢰 낮은 기업이고 중경투TV에서도 많이 다뤘죠. 리스크 큰 기업이라고요. 그 다음 나이키 마이너스 11%, 버버리, H&M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이고요. 이 기업들은 중국 비중이 큰 기업입니다. 중국에 매장도 많고 14억 소비시장인 중국에서 매출이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에서는 불매운동한다 이야기 나오는데 버버리나 H&M은 중국에서도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많다지만 나이키하고 테슬라는 이야기가 좀 다르고요. 나이키 불태우는 화형식 영상도 중국 내에 돌아다니던데 그냥 일부 쇼하는 겁니다. 불태운 것도 짝퉁 나이키일 가능성이 높고요. 2016년 한국 사드 문제 발생하고 한국 제품 불매운동한다 해놓고 직접 매장에 안 가는 것 뿐이지 온라인으로 살 사람들은 다 사고요. 중국이 기본적인 실사구실, 가성비 이런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성능 좋은 나이키나 테슬라한테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특히나 애플 아이폰은 트럼프 정권 내내 중국에서 더 잘 팔렸죠. 그러면서 테슬라도 중국에서 국영기업, 공기업에서 못하게 제재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중국발 리스크 더 커지는 거 아닌가 하면서 테슬라 주가 빠진 거고요. 중국하고 그나마 잘 지냈던 오바마 정권 때 부통령한 바이든이라서 이번에는 중국하고 잘 지낼까 일각에서 예상도 했지만 그것은 오바마 때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로 무너진 달러 가치를 극복하려고 중국 성장을 어느 정도 용인해 준 게 있고요. 양적 완화해서 달러 계속 찍어내는데 중국이 달러 가치 변절시켜버리면 미국한테도 부정적인 거라서 당시에는 봐줬죠. 하지만 지금의 중국은 2008년 중국하고 다릅니다. 중국이 어느 정도 클 만큼 컸고 G2라고도 하니까 이번에는 1대1로 대외 확장 이런 것은 확실히 바이든이 제동을 거는 거고요. 중국도 반도체 막혀버리면 답이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 미국 기업 제재는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지금 내수 경제 회복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중국도 어느 정도 눈치껏 잘 행동해야 되죠. 경제 호황 때나 중국 챙겨주는 거지 요즘같이 어려울 때 갈등을 조장하면 미국은 자국 이익 앞에서 예의를 두지 않습니다. 무섭죠. 요즘 증시가 거품이니 고평가되어 있니 테슬라 거품인가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테슬라는 일반 실적 안 나오는 나스닥 소형주들하고는 완전 다르고요. 시장은 나스닥 소형주에서 시작했다지만 지금의 테슬라는 S&P 500 편입 주식입니다. 일단 자본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냐 아니냐는 멀리 나스닥까지 갈 필요도 없고 한국
코스닥만 봐도 답이 나오고요. 지금 코스닥 지수 900대죠. 900. 한국 주식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이후 어떤 드라마 결말 나올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실 듯 합니다. 금요일 개인이 1,400억 넣었다지만 외국인 기관들은 계속 빼고 있고요.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2009년 주가 흐름하고 이항 주가 흐름 비교하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결국에는 나스닥 소형 잡주들 버리고 테슬라 플러스 현금 비중 유지하는 게 답이고요. 이항 같은 주식은 요즘같이 금리 인상이니 주가 거품이니 하는 시장에서 이후 고점 회복은커녕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도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실적도 안 나오고 울프스 공매도 리포츠에서 봤듯이 현 시점에서는 그냥 답이 없는 기업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에 주가 하락은 있었지만 실적이나 펀드멘탈이 강한 회사는 금방 회복해도 이때 주가가 16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요즘 200달러가 넘죠. 자본은 항상 이번 코로나 같이 급격한 상승장이 오면 먼저 테슬라 대장주로 자금을 들어오지만 이후에 어느 정도 횡보하면 그 다음 소형주 또 이번 같은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잠시 이동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테슬라로 자금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런 일종의 패턴이죠. 지금 한국 투자자들이 테슬라 전체 지분의 1%, 100조 넘게 들고 있습니다. 40대, 50대 형님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고요. 현재 한국 투자자 40, 50대가 가장 후회하는 게 2010년에 애플 투자 전부 못한 겁니다. 여기 동그라미는 2008년 금융위기 온 거고요. 딱 2008년부터 아이폰 나온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당시 글로벌 1등 노키아를 넘어서는지 아니면 아이폰은 안 되는지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지금 테슬라하고 똑같은 시나리오고요. 여기 당시에 나온 아이폰 4 논란 문제점을 보면 지금하고 글자 하나 안 바뀌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시제품이 유출돼서 이번에 아이폰 안 팔릴 거다. 그러면서 주가 떨어지고 아이폰 뒤에 유리 글래스로 되어 있어서 전화 받다가 깨지면 얼굴 다친다. 왜 강화 플라스틱 안 했냐? 이러면서 또 주가 떨어지고 테슬라처럼 보안 문제, 위치 정보 수집 문제 된다. 이러면서 주가 떨어지고 이번 같은 중국발 리스크는 당연히 계속해서 나오던 문제입니다. 아이폰 외주하는 곳이 폭스콘 대만 회사인데 중국에 공장 가지고 있고요. 노동 문제 지금 또 이슈되죠. 그런 다음 주가 흐름을 보면 말 안 해도 우리는 다 잘 알죠. 지금 테슬라는 애플 아이폰 4 때보다는 시총이 커서 좀 그렇다고 쳐도 아이폰 5 정도 애플 20달러 정도 때 주가 하락했던 것과 비슷하다 생각이 됩니다. 괜히 지금 40, 50대 형님들이 테슬라 100조씩 투자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3월 26일 금요일 1년이 트윗으로 남겼지만 프로버블리 아마도 몇 달 있으면 테슬라는 비기스트 가장 큰 회사가 될 것이야 하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1년이 프로버블리 얘기하는 것은 항상 50% 확률이고요. 지금이 50%란 얘기지 앞으로는 이 비중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1년이 말한 비기스트 가장 큰 회사가 될 수 있는 근원은 FSD 자율주행이고요. 테슬라의 FSD가 지금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갈수록 지나면서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애플의 혁신과하고 비교하면 테슬라의 FSD 혁신은 더 큰 거고요. 제가 테슬라 FSD 설명할 때 요즘 모바일 게임 자동 사냥하고 비슷하다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결국에는 바이스 변수를 계속해서 잡아내고 보완할수록 완벽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일반 운전자도 사고 대비해서 보험 들듯이 FSD 이용한다고 100% 사고 안 나는 건 아닙니다. 모든 바이스를 다 잡아낼 수는 없죠. 도로 위에서는 어떤 상황도 다 나올 수가 있고요. 대신에 사람보다는 더 운전을 잘한다, 안전하다 이렇게만 판단해도 저는 충분히 FSD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년이 6주 후 5월 6일쯤에 FSD 서비스 나온다고 하는데 100% 완벽한 FSD가 아니더라도 실망할 것은 없고요. 계속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나간다. 이게 딥러닝이고 머신러닝이라는 시스템입니다. 모바일 게임 해보면 자동 사냥이 100% 완벽하진 않죠. 하지만 업데이트 하면서 점점 더 완벽해지는 거고요. 또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나가는 게 테슬라나 일런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요즘 공매도 수rek들 현황을 보면 테슬라의 개인 투자자 많은 거 알고 있으니까 공매도 비중이 50%가 넘게 엄청 많이 때리고 있습니다. 사골처럼 계속 우려먹는 중국발 리스크
언론에 띄우고 나서 60% 넘게 테슬라 공매도 비중이 늘어났고요. 1분기 어닝 FSD도 다가오니까 헤지 펀드들 공매도 쳐서 돈 벌고 주가 싸게 줍줍해서 돈 벌고 월가 기관 투자자들 클래스가 대단하죠. 하버드, 예일 이런 글로벌 인재들 모아놓으니까 이번에 확실히 실적 쌓겠다 하는 겁니다. 헤지 펀드들은 보면 상승장보다 하락장에서 돈을 더 쉽게 벌고요. 레딧이나 미국 주식 커뮤니티에서 테슬라의 부정적인 여론도 많은데 결코 일반인들이 테슬라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테슬라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가상화폐 옐런이나 파월 의장이 투기다, 도박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다고 생각되고 빨리 테슬라 팔고 코인으로 넘어와라 으쌰으쌰 하는 거죠. 결론은 이런 공포 심리가 진정되고 코인으로 갔던 자금이 돌아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